신입 채용이잖아요. 선생님 자신감 가지세요.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면접 보면 아마 저는 떨어질 거라고 네, 얘기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내 강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꿀팁을 알려주실 정말 유명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정아린 CS교육연구소의 정아린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굉장히 오래된 친구이기도 합니다. 꼬꼬마 강사 시절부터 아카데미 강사로 만나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친절해지는 그날까지 정아린 CS교육연구소의 정아린입니다. 저는 CS 강사이면서 저처럼 CS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CS 강사 양성 과정을 진짜 예전부터 운영을 하셨어요. 저한테 이력서 놓고 하시는 강사님들이 알고 보니까 소장님한테 배워서 오신 분들이 되게 그쪽 많아요. 출신이야. 네, 출신이 이렇게 연결이. 근데 생각보다는 좀 프라이빗하게 좀 소수정예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의가 그거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과정이 CS 강사 인큐베이팅 과정이거든요. 일반 CS 강사 아카데미의 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과정의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아카데미는 수료 후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저희 과정은 진짜 강사가 되는 것이 목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좀 많이 다르죠. 19기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료생 전원이 CS 강사가 되었거든요. 완전 맞춤형이네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사내 강사로 취업을 했죠. 심지어 현재 과정을 진행 중인 6명 중에서 지금 2명이 에스모 렌탈이라는 대기업의 사내 CS 강사로 채용 확정이 되었거든요. 와. 이게 바로 진짜 강사 양성 과정이죠.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취업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정보나 강의 소개 뭐 이런 것들 해주신다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왜 아카데미 편 했을 때 수료 이후에 아카데미들이 쌩깐다고 사내 강사 취업 전략 노하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 일단 사내 강사가 되기 위해서 아카데미 수료 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아카데미를 다닐 때부터 자세를 좀 다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목이 많잖아요. 그쵸. 서비스 마인드, 이미지 메이킹 배우고 기억나시죠? 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배운다 생각하고 들으면 그냥 CS 교육을 받는 게 되어버려요. 맞아요. 네. 강사 양성 과정을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강사님이 CS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네네. 얘기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걸 똑같이 다시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않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우리 강사님들을 파트너 강사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이 포커스가 그 경력 강사님들이 팀을 짜서 모 기업에 과정 들어갈 때요. 교육 컨텐츠를 기획한다거나 공동교환을 개발한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만든 물론 기본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하지만 우리 강사님들의 아이디어를 넣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할 거니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교육을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유도를 하고요. 저도 강사 양성 과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괴리감인 것 같아요. 먼저 지식을 알려줘야 교환을 만들 텐데 교환부터 해도 사실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다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강사님들이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한 수료생이 아니라 강의 진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강사님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강의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이제 강사의 스타일이라든지 목소리, 발음, 발성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내가 강의를 해도 되겠다, 강의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잡서칭을 하고 이력서, 자소서를 쓰고 시간을 준비해서 면접을 보면 됩니다. 그럼 사내 강사가 되려면 이력서나 자소서를 쓸 때 기업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마다 다 이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업에서 추구하는 뭐 이미지나 강사님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강사는 구체적인 경력이나 이력을 중점으로 이력서나 자소서를 쓰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을 예로 들어보면 제가 첫 직장이 크루즈 승무원이었거든요.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서비스 직무의 경험을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없어도 신입으로 채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첫 직장에 입사가 됐잖아요. 뽑아서 일정 기간의 교육을 회사에서 시켜서 일을 시키면 되니까 이제 물론 강사도 채용이 되고 나면 회사에서 교육을 일정 기간 하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강의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강의를 할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뭐 회사의 뭐 매뉴얼, 규정,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거지 강사 양성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들이 항상 물어봐요. 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까?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신입 강사님들도 저는 희망을 가지시면 좋다라고 보는 거는 어떤 회사는 일부러 경력직을 더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의 강의 스타일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경력직을 뽑아오게 되면은 그 강사님이 그 강의 스타일을 못 바꾸면은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애초에 그냥 신입 강사를 뽑아서 트레이닝 제대로 해서 출강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강사님들이 충분히 희망을 가지셔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입 채용이잖아요. 선생님 자신감 가지세요.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면접 보면 아마 저는 떨어질 거라고 네, 얘기를 드려요. 그 자리에 적임한 사람을 뽑고 싶은 맞아요. 거니까 이 직무랑 관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력이나 이력을 좀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을 대하는 태도나 뭐 그다음에 성격적인 뭐 장점 이런 것들을 어필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CS 강사라면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나 태도도 중요하니까요. 네. 직원 뽑을 때 경력에 신입이 지원하잖아요. 그럼 자신감 있어 보여서 좀 컨택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CS 강사 채용도 보통 그 기준이 1년 이상 경력자 이렇게 이제 그 공고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1년 경력이 없으니까 지원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신입 강사님들이 지원해서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내 강사 취업에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범 강의잖아요. 네, 소장님께서 과정 운영을 하실 때 시범 강의 트레이닝은 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시범 강의 코칭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적절하게 설명을 하는 능력이 있는가? 공감과 동감의 차이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기업과 디귿? 네. 동감은 감정에 동의를 하는 거지만 공감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위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은 개념 하나를 설명할 때도 교육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적절한 예시를 좀 들어서 또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엔 기업 교육이라는 거는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네. 네, 그럼 하린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사내 강사로 취업이 잘 된다? 뭐 이런 나름의 기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사내 강사로 취업하는 게 진짜 쉬워요. 네. 다만 딱 내가 모 기업에 가겠다 이렇게 정하셨다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강사님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상담부터 사실 딱 보면은 네, 알아요? 어느 정도 좀 보여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수료하신 분들은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되게 그래도 네. 이미지 본인과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였으니까. 네. 일단 기본은 강사는 강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강의를 할 줄 알면서 조금 밝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을 때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의 제스처나 표정, 옷차림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니면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잘 되시죠. 영어 강사의 기본이 뭘까요? 영어를 잘하는 거죠. 네, 맞죠. 컴퓨터 강사는요? 컴퓨터를 잘하겠죠? 네, 맞습니다. 잘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뭐 가리키는 게 적성에 맞으시는 분들이 강사를 하잖아요. 이 CS 강사다라고 한다면 이 가장 기본이 서비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 서비스 마인드를 좀 가지고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죠. 내가 뭐 말로는 강의하면서 매일 배려하자, 존중하자 하면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CS 강사들 사적인 행동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열심히 교육했는데 막 화장실에서 막 누구랑 전화통화하면서 욕하는 거. 맞아요. 신뢰도 확 내려가죠. 자, 그렇다면 사내 강사님들이 취업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취업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취업 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내 강사만의 고충이라든지 사내 강사로 입사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항상 하는 말이 두 개예요.
잘할 수 있다랑 공부해라.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사는 끊임없이 평가받는 직업이잖아요. 강사인 척해서 강사 됐으니 이제 진짜 강사다. 웃으면서 뼈 때리시는군요. 얌전히. 두 번째는 공부해라. 내가 이 분야에서 과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강의가 정말 이 내용이 그들에게 적절한 내용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답은 공부더라고요. 네, 하면 네. 할수록 더 어렵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 들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이 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내 강의를 듣는 청중들도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강사를 우리 아나운서 같은 이런 직업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강사는 그 강의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것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좋은 강의는 강사의 노력과 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 강사님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많은 분들께 엄청난 꿀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정한희 소장님과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강사TV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